해초를 먹는 와키자카 후손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부하 400명과 함께 당시 무인도였던 한산도로 기어올랐다. 이들은 여기서 해초를 먹으며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순신은 원균에게 섬을 감시하라고 말했는데 부산에서 일본 수군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원균은 포위망을 풀고 철수했다. 조선 수군이 철수하자 이들은 타고 온 배를 뜯어 뗏목을 만들어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다. 한산도에 갇힌 지 13일 만이다. 나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한산도 해전에 관한 모든 상황을 거짓이나 과장 없이 그대로 기록했다. 와키자카의 14대 손인 와키자카 겐지는 KBS와의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전투에 져서 무인도에 들어가서 해초만 먹었다고. 그날이 아마 6월 5일인가 그쯤으로 생각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날은 해초를 먹는 날로. 육박전은 없었다. 자, 그렇다면 한산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피해는 어떠했는가? 조선의 함대는 모두 무사했고 전사자가 3명, 부상자가 10명에 불과했다. 놀라운 전과라 할 수 있다. 이때 조선 수군의 전사자와 부상자의 사상 원인을 보면 일본군의 창이나 칼, 화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 총탄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가까이서 칼로 치고 박는 육박전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수군은 최대 강점인 총통을 잘 활용했고 원거리 사격으로만 승부를 결정지었던 것이다. 총통을 최대로 활용하는 하객진은 얼마나 과학적이며 경제적인 전법인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진법이었다. 일본 육군이 사용했던 하객진. 재미있는 것은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혼내준 이 하객진은 일본에서 이미 적용된 적이 있었다. 임진왜란보다 약 20년 전인 1573년에 있었던 미카 타가하라 결전에서 다케다 신게는 어린 진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하객진으로 서로 맞붙었다. 여기에서 하객진을 사용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린 진을 사용했던 다케다 신겐에게 대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객진은 날개를 좌우로 펼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력의 배치가 두껍지 못하다. 그런데 어린 진은 중앙이 볼록 튀어나온 팔자 형태의 진영으로서 마음먹고 어느 한쪽을 노려 집중 공격한다면 하객진의 어느 한쪽 날개를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신게는 이에야스의 하객진 한쪽 날개를 노려 집중 공격했고 곧 전체를 붕괴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하객진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정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 만약 한산해전에서 일본군이 이를 잘 알아서 이순신 함대의 어느 한쪽에 집중하여 돌파를 시도했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순신은 육지의 하객진을 바다에서 응용함에 있어서 그 강약점을 철저히 연구했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한 보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그러나 하객진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객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고 고도의 훈련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이순신이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침략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순신은 한산도 해전을 승리함으로써 또다시 전라도를 지켰고 이로써 꺼져가는 조선을 살렸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날의 해전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나 이순신이 한산도 해전으로 왜군의 한 팔을 꺾었기 때문에 비록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을 점령했어도 군세가 외로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한편 우리 조선은 전라도, 충청도와 황해도, 평안도의 서해 연안 일대를 온전히 할 수 있었기에 군량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또 명령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중흥을 이룩했다. 또한 명나라 군사가 육로로 와서 구원하여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으니 이것은 모두 한산도 해전의 공적이었다. 아,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 한 번의 전투로 적의 팔 하나를 잘라버렸다고 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들어와 활동했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한산도 해전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산도 해전은 침략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한산도 해전의 영향. 한산도 해전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까지 진출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고 조선 함대는 견내량을 중심으로 서쪽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써 조선은 전라도와 평안도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전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한산도 해전 이후 일본 수군은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포구에 숨어들어 그저 함대를 보존하는 데 급급했다. 한산도 해전이 끝난 이듬해인 1593년 7월 14일 이순신은 여수에서 한산도로 본영을 옮겼다. 한산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알아본 것이다. 진을 옮기고 9월에는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이순신은 1597년 2월 26일 투옥이 될 때까지 1340일 동안 한산도에 머문다. 그리고 난중일기 중에 1029일 분이 한산도에서 쓰여졌다. 그만큼 이순신에게 있어서 한산도는 특별한 장소였다. 참고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이 세계 4대 해전인가? 답은 아니다이다.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누가 세계 4대 해전을 규정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사관학교에서도 세계 4대 해전이라 가르치는 곳이 없다. 단지 트라팔가르 해전이나 레판토 해전, 살라미스 해전 등을 중요한 해전이라고 다루는 것뿐이다. 여기에 우리의 한산도 해전은 없다. 결론적으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다. 세계 4대 해전이 없더라도 한산도 해전은 정말 위대한 해전임에는 틀림없다. 후세 사람들은 한산도 해전을 한산도 대첩이라 불렀으며 권율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첩이라 했다. 그리고 두고두고 자손들에게 이날의 감격을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지. 그런데 말이야, 일본군들이 쳐들어왔을 때